제가 교대에 나왔는데 경인교대 나왔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애들 가르쳤습니다. 급여가 세후 얼마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딱 꽂히는 금액으로 초봉이 한 18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180이요? 네. 다들 미쳤다고 했죠, 사실. 하반기에는 2억 정도 신고를 했고 4천 정도는 꾸준히 매출이 나왔었고. 안녕하세요. 시작했나요? 네. 시작하셨어요. 갔다 올게. 평상시에 아빠가 잘 놀아줘요? 네. 너무 세게 던진 거 아니야?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직들의 블로그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위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근데 네. 이렇게 그럼 출근 전에 아침마다 첫째 등원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이렇게 안 보면 사실 아이랑 같이 함께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본다 생각하면 괜찮고. 아니나 잘 갔다. 사장님 그럼 지금 대행사 운영한 지는 네. 횟수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한 지는 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제가 이제 부업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다가 이전 직장이랑 지금 하는 일을 고민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사장님 그럼 지금 블로그 대행사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전문직들이랑 병원이나 의원들, 한의원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교대에 나왔는데 경인교대 나왔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애들 가르쳤습니다. 한 10년 정도 애들 가르치다가 나왔죠. 그러면은 어릴 적부터 꿈이 교사셨어요? 이제 보통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애들 장래희망 순위 하면은 교사가 많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애들 중에 하나였고, 부모님도 좀 안정적인 직업을 좀 원하셨고, 제가 이제 첫째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해오셨으면 네. 그래도 상당히 오래 해오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좀 교사 생활은 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직업적으로든 제 개인적으로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애들이랑 같이 이제 수업도 하고 재밌게 1년 보내는 게 되게 보람도 되고. 선생님 그럼 당시 교직 생활 하셨을 때 네. 급여가 세후 얼마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통장에 딱 꽂히는 금액으로 초봉이 한 18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180이요? 네. 나올 때 이제 제가 진짜 딱 10년 채우고 나왔거든요. 네. 정말 나올 때도 한 200만 원대 받고 나왔죠. 연차를 10년이나 채우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참 박봉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금액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운 게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사람이 비교를 사실 하잖아요. 안 하고 싶어도. 그냥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3,400은 훌쩍 넘고 5, 600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쉽긴 하죠. 사장님 근데 네. 그래도 교직 생활 10년 동안 해오셨고 네. 이제 아내분도 교사셨으면 네. 안정에 있어서는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만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교사하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다가 이게 월급이 좀 적다 보니까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한참 이슈될 때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해봤던 것 같거든요.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빚이 9억, 10억 이렇게까지도 갔었거든요.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부채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와이프랑 저랑 육아를 지금까지 둘이서 거의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은 또 휴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한 명 월급으로 애 둘 키우면서 이런 상황을 버티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게 그쵸. 현실적으로. 이게 매달 나가는 교사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쵸. 이거를 좀 폭발적으로 좀 늘려서 반드시 뭔가 돌파가 필요하다. 지금 상황을 유지해서는 살아남기 힘들겠다. 그런 절박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딱 채우던 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학교에 말씀을 드리고.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당시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내분이나 주변 교사분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다들 미쳤다고 했죠, 사실. 요즘 이제 아깝다. 너 나와가지고 그거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냐. 약간 이런 느낌의 반응들도 많았고. 그랬죠. 10년 동안 교직에 계시다가 네.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초반에 굉장히 좀 나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애들 있고 아내 있고 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좀 나이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나를 놓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내가 우뚝 쓰지 않으면 다 힘들어지겠구나. 이게 이제 절박함으로 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소중하구나. 그 시간을 내가 엄청 관리 잘하고 이거를 진짜 폭발적으로 가야겠구나. 이 절박함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냥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다 부딪혀봤던 것 같아요. 정말 막 병원 진료 가면 저 블로그 마케팅 하는데 한번 저한테 맡겨보시죠. 명함도 줘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진짜 절박하면서 나왔던 것 같고 결핍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장님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작년 이제 신고 자료거든요. 이제 상반기에는 1억 2천 조금 넘게 신고했고 하반기에는 2억 정도 신고를 했고 4천 정도는 꾸준히 매출이 나왔었고 지금 운영하는 것들 이런 거 해서 한 2천 정도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물건을 매입하거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연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되게 빨리 성장하신 편 같은데 잘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남 세무사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지역명이랑 그 전문직 뭐 직종을 치면 뭐 위에부터 쭉 나오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블로그 영역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노출되어 있는 곳들을 들어가서 사람들이 문의를 주는 거잖아요. 네. 상위 노출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보통의 블로그 광고 대행을 한다고 하면 단순히 이제 글 써주고 상위 노출해주고 약간 이게 전부긴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쉽지 않은 영역은 맞아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대가로 사실 광고 대행사한테 광고비를 지불하는 느낌의 성격이 기존에는 강했다면 저희는 광고주가 있으면 여기 마케팅의 전반적인 기획을 같이 붙어서 도와드리면서 이거를 블로그에다 글로써 좀 녹여드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노출시켜주는 거죠. 이게 좀 다른 포인트고 전문직 분들이 전문적으로 쓴다라는 느낌을 블로그에 콘텐츠로 깔아드리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결국에는 이 병원, 이 세무사, 이 회계사 이분들을 찾아가는 거는 이 글의 진정성을 느껴야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나 전문성이 그 글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거를 좀 더 담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죠. 블로그가 사실 좀 되게 민감해요. 잘못 다루면 막 날아가기도 하고 노출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 기술적인 거 플러스 마케팅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드리다 보니까 광고주분들이 만족도가 좀 높고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간 방향은 그냥 영업을 해가지고 광고주를 그냥 양쪽으로 늘린다기보다는 기존 광고주분들 거를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관리를 해드리고 여기서 이분들의 사업이 커지면 저희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소개시켜줘서 더 늘어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광고주 블로그를 관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저희랑 함께하기 전과 후로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쭉 올라가고 저번에 가장 높았던 것들을 지금은 더 뚫었죠. 아마 더 올라갈 거예요. 이 블로그는. 블로그에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월간 검색으로 유입된 게 몇 %냐 이런 게 떠요. 검색으로 들어오는 조회수가 거의 없던 블로그가 네. 지금은 이렇게 92%까지 와. 됐다는 거죠. 엄청 최적화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네. 사설업체의 프로그램이라던가 인위적으로 네. 그런 걸 전혀 안 쓰시고 그런 거는 저희는 아예 안 쓰고 있고 실제 정말 검색어를 통해서 우리 블로그로 이거 키워드 잡을 수 있고 이 키워드가 사실 또 우리 타깃이랑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얼마나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거기에다가 노출시키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제대로 관리해주니 끊을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죠. 개인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좀 상위 노출하기 위한 네. 이것만 하지 말아라든지 좀 당부해 주시고 좀 팁 하나만 주신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영업 기밀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유사 문서랑 유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글을 긁어다가 쓰거나 기존에 있던 사진을 긁어다가 쓰는 거가 제일 치명적이고 그 외 거는 링크 넣는 거, 전화번호 넣는 거 너무 광고성으로 반복되는 걸 네이버가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를 주의하면 좋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조회수는 증가를 했고
이번 달 매출은 지난달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세요? 매출은 저번 달이랑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다른 것들은 진짜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는 그 정도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대표님이 앞전에 초등학교 교사로 10년 동안 하신 거 아세요? 네. 본인 같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가정이 있으신데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사실 지금은 어디 가는 길이세요? 아, 저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 점심 먹기로 해가지고. 아, 오랜만에요? 네. 사장님, 그럼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2번 정도 막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나고, 이게 어쨌든 나는 목표로 하는 게 있고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긴가민가 하다가 조금씩 뭔가 성과가 나고 이게 되는구나 싶은 시점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빵 뜨는 시점들이 오더라고요. 해보니까 월 매출을 딱 정산했을 때 한 7천 정도 찍었던 달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정말 큰 클라이언트랑 계약이 성사되고 혼자 차에서 막 울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될 것 같다 하면서 껴안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그때 교사 생활 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네. 수령액이 거의 한 10배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네네. 현타도 오셨을 것 같아요.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서 거기에 지금까지 한 업에 굉장히 성실히 해오셨는데 이거를 물론 수치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지만 네.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어떠셨어요? 현타라기보다는 아, 나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산다고들 하는데 이게 되는 거 맞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좀 중요한 거, 아까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 내 주변에도 실력 있는 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같이 이렇게 덩달아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을 할 때도 좀 믿음과 실제 광고주를 위한다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진심을 담아서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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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여기가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아, 여기가? 네. 야, 어떠세요? 오랜만에 좀 와보셨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에 6학년 애들 졸업식까지 다 하고 마쳤거든요. 이제 나와보니까 이제 이걸 알 것 같아요. 아, 내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받았던 그 에너지가 되게 좋았구나. 애들한테 뭐 시켜야 될 것 같고 뭐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사장님, 끝으로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단어인데, 내가 결핍이 뭔지, 그 결핍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라는 사람도 도전이나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되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가족과 제 상황에 정말 필요로 했고 결핍적인 요소가 돈이었고,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하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이게 결핍이 강하지 않고 약하면 사실은 그 의지가 금방 꺾인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광고주 영업을 해야 되는데 좀 떨리거나 각이 주저하다 하면 사실 결핍이 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내가 결핍이 엄청 세고 절실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 생각 자체가 안 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생각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결핍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버는 형님들 화이팅!